목포시가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을 사실상 공원 조경용 예산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조만간 현장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의 한 택시회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택시기사들이 회사 차량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상 추가 확보가 시급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이외에 대전이 추가될 조짐이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목포시가 추진한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부실 의혹 추가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살펴봤더니 사업 취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을 황당하게도 공원 조경용 예산으로 써버렸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오감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서 목포시는 6천여 그루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나무 숫자를 7,400여 그루로 늘렸습니다. 식재 규모가 확대돼 사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줄이고 작은 나무를 대거 늘린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품기 날 때는 좀 나무가 일부 수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수량을. 예. MBC가 확보한 수목 식재 조서에 따르면 3, 4m에서 8, 9m 높이의 소나무, 편백나무, 물풀의나무, 가시나무 등 큰 나무 150여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초원보다는 규모 위주의 식재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죠. 대신 40cm짜리 흰말채 등 계획에 없던 작은 나무가 무려 1,500그루 더 많이 식재됐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대신 공원 경관에만 공을 들인 겁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 하면 숲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오감공원 같은 경우는 그 수변공원의 특성도 있고.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은 예산을 줬던 산림청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잔디를 심더라도 나무 생장에 도움이 될 범위 안에서만 심으라는 입장. 목포시는 그러나 당초 계획에 없던 잔디 4,170제곱미터, 1,200평 면적을 추가로 잔디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 취지에는 맞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희가 잔디광장을 만들려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수목식재를 통해가지고 숲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숲을 만들 예산으로 멀쩡한 길을 뜯고 새 길을 포장하는 등 공원시설 토목공사를 지나치게 진행했습니다. 오감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총 예산 20억 원 가운데 정작 나무 식재에 쓰인 건 8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저희 예산은 우선 식재 중심의 사업이 돼야 되고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지시가 된 부분인데 목포시도 울창한 숲 대신 사실상 공원 조경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 산림청은 조만간 오감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현장을 방문해 공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공사비는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의 한 법인 택시 회사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휴업을 신청한 뒤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은 법원에 차량 가압류 신청까지 했는데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목포의 한 법인 택시 회사 주차장. 견인차가 번호판이 없는 택시를 끌고 갑니다. 택시 50여 대는 모두 법원 경매물 보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택시 회사 기사 70여 명은 회사 측이 임금 12억여 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금액인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하려 하자 택시기사들은 차량 가압류 신청까지 한 겁니다. 그 영업권을 갖다가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저희들이 경매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해버리는 게 택시 회사는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재판 중에는 줄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봐야지. 다만 택시기사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대전의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임금 지급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고 목포에서도 대부분 택시회사에서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 지표를 보면 신안군의 고용률이 78.7%로 전국 군 단위 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고용률이 58.3%로 전남에서 가장 낮았지만 15세에서 29세 취업자 비중은 11.2%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 주도의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위한 김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국내 김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의 종자 연구에 국한돼 있다며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김산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매김한 김은 지난해 114개국에 6억 9천만 달러 상당이 수출돼 우리나라 수출식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병상 가동률은 어느새 70%를 넘어서 이동량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부터 경리병동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종합병원. 보건소에 배정 없이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병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확진자 입원 병상으로 23개를 배정했지만 빠르게 차면서 비어있는 병상은 5개뿐. 그나마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거절한 결과여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자율입원 병상 8병상 참여를 했었는데 그 병상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확진자는 늘어나고 환자분들은 오셔서 많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3병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병원은 56개, 병상은 1,060여 개입니다. 하지만 이미 96%가 사용 중입니다. 의료원 등 도내 공공병상의 가동률이 70%를 넘겨 위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확진자들이 민간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위중증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나 사망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위중증 병상도 지금 추가 확보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1, 2주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상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달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선별진료소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율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의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진척률이 다른 시군보다 저조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10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목포시와 함께 공사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9곳에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추진됐는데 목포 2곳만 사업 진척률이 10%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7곳은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가 오는 12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실을 밝혀 피해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남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5,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735건은 조사 개시된 상태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무안과 영암, 해남 등 전남 16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오늘 오후 1시부로 해제했으며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1도에서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이외에 대전이 추가될 조짐이 보이면서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전남 고흥은 발사체, 경남 사천은 위성 분야를 특화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31년까지 이들 클러스터 육성에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수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고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인재개발 클러스터가 추가될 경우 자칫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의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발사체 분야가 발사장과 연소 시험장 등 현장에서만 가능한 영역이어서 고흥의 기능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 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장, 연소 시험장 등 우주 발사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기술 개발, 시험평가,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 할 우주산업 분야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후보 지역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해남군 문대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105제곱미터와 창고 안에 있던 농업용 드론 3대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해남소방서는 드론을 충전하다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대한조선이 회사 대표의 생일 축하 행사를 건조 중인 선박에서 열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29일 정모 대표의 생일 축하 행사를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열었고 선박 건조용 크레인을 이용해서 음식과 물품을 날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조선은 2009년 재무구조 개선에 들어간 뒤 1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아 현재 매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 선착장 바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통발 미끼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사업에 전남 업체 2곳이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선정된 강진 하이랜드 라이스 컨소시엄은 쌀 누룩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이며 해남 진도 컨소시엄은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과자, 쌀빵, 밀키트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22회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 신명난 마당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9월 2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거리로 돌아온 이번 축제는 공식 행사인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국내 초청작, 목포 로컬 스토리 5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은 극단 갯돌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순수 민간 예술 축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타 지역 도시민이 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 민박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4만 원의 남도장터 할인 쿠폰을 발행해 전남 농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쿠폰 발급 대상 업소로 지정된 농촌 숙박업소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며 전남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 민박 중 사업 참여를 바라는 숙박업소는 신청서를 각 시군에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보성 삼배를 주제로 당시 고단했던 여인들의 기억과 경험, 인생을 전남 여성 생애구술사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들 구술사는 10월 말 전남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인데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전남 여성 생애사와 가고 싶은 섬, 여성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고 김지하 시인의 문화제가 오는 27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김 시인을 위한 씻김국과 대표 작품 낭송,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고 김지하 시인은 목포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으며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등의 작품으로 독재 권력에 저항했습니다.